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29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조경태 최고위원의 말. 남한 자체적으로 핵무장하자. 이 주장은 거의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된 듯 자칫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끝내 북한처럼 될 수도 있는데, 올 초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동반 출마한 김진태 의원.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상수 의원. 우리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2017년 대선 당시에도 핵무장론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주장. 먼저 원유철 의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보다도 강력한 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는 홍준표 전 대표. 더 목청 높여 핵무장을 강조하고, NPT 10조 1항에 보면 국가의 자의적인 조치로 NPT를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7월 29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경태 최고위원.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적극적으로 NPT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만약에 핵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은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 보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반대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며 동아시아 비핵화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릴 제1야당의 자체 핵무장 주장. 여당은 물론 전문가들도 난색을 표하는데, 먼저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고, 국제 제재 때문에 우리 경제는 매우 위험한 상황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결국 외교적 해결이 답.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외교로 풀자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무색해지지 않게, 물론 일본을 상대로 한 말이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도 용기를 내고 외교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나경원 대표의 말에서 몇 단어 바꿔보면, 지금의 핵무장 주장, 자유한국당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핵무장 주장을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뒤에 네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도 너라는 걸.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Don't know where you from. 우주의 선미.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출석. 세계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좀 해질 숙명.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운전선에도 아마금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모든 건 우연이
차가운 111 난 너에게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날 이끄네 태초의 DNA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it 우리만이 true love it 그녀를 볼 때마다 소스라 책에 놀라 신기하게 자꾸만 숨이 멎는 게 참 일상은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뜨니까 걱정하지 말라 힘은 이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지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자생했던 아마도 생했던 영원히 함께니까 자, 방탄소년단의 DNA를 듣고 오셨습니다.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2부는 전국 방송입니다. 자, 원래 5시 5분 서울을 비롯한 청주, 대구, 안동, 포항 그리고 제주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6시 5분부터는 전국에서 또 함께 만납니다.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542번 쓰시는 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김용민 라이브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김어준 씨의 혀끝이 조금 무뎌진 것 같아서 김용민 라이브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요즘 할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자, 김용민 라이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 씨 만나면은 분발하라고 전해달라. 예. 그러다 맞습니다, 제가. 자, K72906393 쓰시는 분, 본방 사수 중입니다. 옆방송 뉴스 중 20분부터 시사 잡기를 하네요. 계속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용 씨 방송은 저희 KBS 1라디오 2시 반부터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세요. 딴 데 가서 듣지 마시고요. 자, 김용민 라이브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비공개 간사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이후 중단된 추경안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간사회의를 통해 증액과 감액, 대강의 추경 예산을 정리하고 다시 예산안 조정 소위를 거쳐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자 간 갈등은 갈등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관계는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전략물자 수출 심사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오늘 서울 주재 주한 외교단을 불러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오늘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 사안에 대한 미일 간 인식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올해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1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ICT 기반의 융복합 기술개발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매출 23.2%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사유재산권이 뭔지 내가 알려주마.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퀴즈로 시작합니다. 정답 먼저 확인을 하시죠. 정답. 어제 같은 실수가 없죠. 예. 정답 좀 확인했습니다. 예. 네. 예, 오늘은 이제 월스트리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한가운데 동상 하나가 서 있어요. 이제 일 열심히 하는 동물의 상징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게 되는 네. 두 글자고요. 시카고 불스. 그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되겠네요. 네네. 불독입니까? 불독은 아니고요. 자, 그래. 이 동상은 어떤 동물을 본따서 만든 것일까? 네. 이건데 말이죠. 네. 예전에 그 공화당, 민주공화당, 네. 민주공화당의 네. 상징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 이 동물이 그냥 우스꽝스럽게 뭐 그 다리를 저는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바로 이제 정보기관에서 이 코미디 프로 연출한 분을 혼쭐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전화를 했다는 그런.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몰고 간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 뭐 이쯤 되면 다 나왔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죠. 오늘은 좀 쉬어가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본질적인 얘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사유재산제 이거 어떻게 쉬어가는 얘기입니까? 복잡한 얘기일까요? 네. 이제 그 우리가 시민사회, 시민사회하고 민주주의 이런 얘기하고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 사유재산제를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냥 내 돈, 내 재산 그걸 보장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요. 그 미국 정치가 월스트리트가 장악했다는 말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모론적으로 펼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재산을 주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 시장의 변동에 사람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대선에서 선출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가구 비율이 미국이 50%가 넘어요. 52%가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요 70% 이상이 금융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증권, 뭐 채권,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증권이나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비금융 자산, 부동산, 골동품, 금, 뭐 이런 거 다 합쳐봐야 30%가 안 돼요. 이건 이제 비금융 자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압도적으로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금융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내 재산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그 비금융 자산 비율이 75%가 넘습니다. 75%. 그렇죠. 우리는 주로 부동산인 거죠. 그러네요. 뭐 사실 노후에 이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려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 한 채밖에 없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랑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이 70, 우리는 부동산이 70 이상. 어느 게 더 건강한 겁니까? 주식이 더 건강한 거죠. 주식이 더 건강하다. 전에 그 공직 출마자 한 분이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분 얘기가 이래요. 뭐 항변이 뭐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갖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주식을 보유했다 이런 얘기. 왜 웃으세요? 웃을 일인가요? 지금 좀 웃겼어요. 웃겼어요? 말이 안 된다는 의미로. 그게 누군지 아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런 걸 한다는 게 웃겼어요. 뭐 설득이 안 되셨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민망한 사람이 있고 민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군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부동산 이슈가 가장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부동산 가치를 올리느냐 떨어뜨리냐 이걸로 이제 사실은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의 75% 이상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미국의 주식 시장과 월스트리트 세력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력과 토건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치 세력에서 가장 힘이 세다.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죠. 전 그래서 이 토건 자본이 언론사를 소유하면 안 된다. 이제 서울신문도 그렇고 요새 이제 말 많죠. 제 소신이 됐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네네.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토건의 언론 지배가 점차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뭐 물론 이제 토건 자본도 언론을 소유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네. 헌법 체계 아래서는. 근데 네. 이 무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언론 소유를 누가 합니까? 월스트리트 자본이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모양도 바뀌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임 1순위가 누구죠? 어디죠?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상임위 지원할 때요. 1순위. 아이, 국토부죠. 그렇죠. 국토위원회. 예. 국토교통위원회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토건의 나라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미국 같았으면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일 인기가 많겠죠. 그러네요,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정부 탓이 돼요. 네. 근데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정부 탓이 아니라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예. 이게 정치 지형이 결국은 재산을 어떤 거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예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산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 문화가 확연히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부의 형성과 관련된 게 부동산하고 증권 이 두 개만 있느냐? 아닙니다. 네. 하나 더 중요한 파트가 있죠. 그 뭐예요?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 노동시장. 우리가 돈을 벌자 노동시장으로 해서 노동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도 주식도 없는 사람들은 노동이죠. 네. 예. 그러니까는 시민사회에 있어서 사유재산제에 관련돼서는요. 네. 노동, 부동산, 주식. 네. 이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이요. 네. 우리의 소득계에 관련된 3대 시장이고. 그러네요. 노동은 이제 임금을 받아서 네. 그 수익을 창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사유재산권과 관련돼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서의 그 사유재산권은요. 네.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에서요. 우선 공정해야 됩니다. 네.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죠. 네. 우리나라가 이게 정치가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반일 반공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페어플레이가 잘 다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엔 공정이 화두가 돼서 화두만 되죠. 화두만 됩니까? 입법은 안 되잖아요. 안타깝네요. 국회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승자 독식을 경계해야 되고요. 네. 약자 보험이 공동체 유지의 덕목을 강조해야 됩니다. 공동체 유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의 사유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는 분들이요. 네. 그 사유재산 강조의 마인드가 민주주의의 마인드가 아니라 무슨 봉건 지주계급의 마인드에서 사유재산 강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맥락의 사유재산권이 아니에요. 공동체 유지가 빠진 그렇죠. 사유재산 강조.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유재산이요. 이게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이요. 세습 권력이 아니라 요동친단 말이에요. 가치가. 네네네. 근데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이요. 무조건 세습이 돼야 되고 절대로 훼손될 수 없는 거고 네. 리스크 컨트롤이라는 개념도 없고 네.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잘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봉건지주의 봉주권을 주장하듯이 사유재산권을 얘기를 하지 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사유재산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사유재산권은 뭡니까? 정리하자면. 다시 말했지만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에서 더티플레이 하지 않는 거죠. 공정함에 입각한 페어플레이.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노동시장 공정한가요? 갑을 네. 부동산시장도 부자한테 압도적으로 정보라든지 그게 유리하죠. 주식시장에 있어서 공매도 문제에서부터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많은 불공정함의 얘기가 나와도 고쳐지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의 이야기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사유재산권에 관한 그런 유재일 평론가의 평론이었습니다. 자, 퀴즈 정답 뭡니까? 황소입니다. 황소. 네.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셨을까요? 자, 김대근님 매미. 자, 그리고 오영찬님 한술 더 떠서 개미. 네. 자, 그리고 표수연님 소도 맞다고 해드려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신춘하님 황소. 우리 친정어머니 별명이셨어요. 예, 젊으셨을 때 팔남배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박수.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9326번 쓰시는 분 대머리 독수리. 자, 그리고 6627번님이 너무 나가셨네. 정답 와규. 네. 자, 그리고 0117번 쓰시는 분 당나귀. 네. 자, 8554번 쓰시는 분 미소. 더운 날씨엔 짜증 대신 미소.
예. 황소가 아니라 황소가 미소. 미소. 예.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퇴근합니다. 정답은 황소입니다. 네, 맞히셨고 미모지전 웁스님 마이클 조단. 예. 왜 이런 마이클 조단이 왜 나왔나? 시카고 불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조수남님 황소 만져보고 왔네요라고 하셨고 6627번 쓰시는 분 김용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소고기는 좋아합니다. 예. 자, 7450번 쓰시는 분 황소 시골에서 한우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는 소들도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있습니다. KBS가 항상 울려 퍼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일의 발길이 유재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내일부터 또 우리 특집 마련했어요. 네. 예, 뭡니까? 짧게. 국가와 시민사회.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특별기획 3부작 준비했습니다. 네. 내일 또 모레도 그리고 금요일까지 유재일 평론가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교통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6시 27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가 차량으로 도로 곳곳에 차들이 많은데요. 이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할수록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겠습니다. 사고 소식인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해 부근 2개 차로 막고 진행되던 사고 처리 끝났지만 2km 구간에 정체가 남아있고요. 대저 분기점 진출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 15km 구간에 차들이 많고요. 이후로 용담터널 부근과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사이 더 가서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상일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22km 구간에 가장 길게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도 광암터널부터 토평 사이 10km 구간 밀리고 있는데 조금 더가 구리 나들목 1차로에서 고장 차량 처리하고 있으니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일산에서 자유로 사이와 김포 부근에서 송내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요.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청남대교 방향으로 수서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한반도 핵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만나겠습니다. 미국과의 전술핵 재배치 또 자체 핵무장 주장한 이유 소상히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무더위에 잘 계시는지요? 네. 예. 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비교하면은 군사적으로 상당히 비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한 강대국 군사 대국이 되어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소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강을 해야 된다. 네. 스스로 강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전에 그 홍준표 당대표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사한 그런 발언을 했었고, 원유철 의원도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그런 입장을 밝혔고, 뭐 오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오세훈 그리고 김진태 두 후보 역시 이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아직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당론인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뭐 자유한국당 개인의 뭐 당론을 넘어서서 네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가론이 돼야 된다 생각입니다. 네네네. 나라가 강해져야만이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거든요. 예. 최근에 그 감귤
200톤입니까? 네. 우리가 북한에 내가 200톤을 줬는데 네. 북한에서는 우리를 괴뢰 정권이 보내온 전리품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여당이 과연 우리나라가 괴뢰 정권인지 괴뢰 정부인지 그 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도 북한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한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참 유감스럽고요. 예. 나아가서 왜 북한이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대화하지 않고 미국과 바로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떤 북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많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으로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가져온 핵, 전술핵을 포함해서 한반도 특히 한국에서의 핵은 모두 철수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대화가 꾸준히 진행 중인 과정에서 한반도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여당 쪽에서는 비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 최소한 핵에 있어서만큼은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네.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한 100기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것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전술핵을 전량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북한은 그것을 틈타서 1년 후에 NPT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서 지금 핵을 지금 보유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약속 위반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네. 우리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킬 수 없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뭐 대단히 잘못된 일임에 분명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이 또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은 4389번 쓰시는 분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만은 일본이 가만히 있겠는가? 안 그래도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군국주의 국가로 나가려고 하는 시도 중인데 일본도 그렇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 정세가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군비를 전강시켰을 때는 그 평화가 오히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비대칭 구조로 힘이 약했을 때는 침략을 당했거든요. 네네. 우리는 임진왜란이 그렇고 6.25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한일 병합될 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할 때 우리가 힘이 강했으면 식민 지배를 당했겠습니까? 네.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한 번 배신하고 한 번 도발을 했던 세력은 또 도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북한이 저는 제2의 6.25를 하지 말은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예.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대학교의 보고서에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 물론 여기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네네.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굳건한 삼각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혼자서 어떻게 북한과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국을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세 나라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좀 또 우리나라가 비대칭의 어떤 이러한 군사적인 환경을 저는 극복해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외교상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중국이 진정으로 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하면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1992년도에 약속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약소 국가로 나봐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우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네. 저는 반드시 우리가 자강해야 된다 예.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조경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AA 리라는 필명 쓰시는 분이요. 핵을 가지면 우리도 북한처럼 제재받을 것이 뻔한데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받을 것이 뻔한데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아마도 그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NPT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네. NPT 10조 1항에 보면은 상대국으로부터 지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핵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북한이 이 약속을 위반하고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아마 이 시간 이후에 NPT 제10조 1항을 한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20년 이상 NPT 탈퇴 이후에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국제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촛불원전 예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국제사회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당장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대통령과 만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미국이 NPT 탈퇴 선언 용인할 거라고 보시는 건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NPT 10조 1항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자신감 있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나토 아시죠? 나토군. 네네네. 보면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이 5개 나라에 지금 전술핵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1992년 이전에 우리가 전술핵이 제가 100기 정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을 되돌려 넣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차적인 후속 조치로서 NPT 탈퇴를 통해서 우리도 핵 개발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것이 저는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사실 한미동맹을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고요. 또 한미동맹이 흔들릴 때마다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한국의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어느 정도 물밑에서 조율을 하시거나 혹은 그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청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최근에 오늘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에서 지나친 국방비 한미 미군에 대해서 지금 6조 가까이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분담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가제일주의입니다. 국가제일주의. 최근에 북한에서 2발의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기 나라에 날아오지 않으니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은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더욱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이 핵을 우리는 어떤 식이든 보유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왜 세계 우리가 한 11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적으로도 저는 대칭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약소국가로서 남아있는 것은 저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크나큰 짐을 당기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부나 의회 쪽하고의 어떤 교감이라든지 조율 이런 건 없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 이거는 충분히 미국과 대화할
소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나토의 5개 나라에 지금 전술핵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원래 92년 이전에 전술핵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북한의 이런 핵 위협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네. 과감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힘이 강해질 때만이 그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힘이 강할 때만이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이 저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힘이 대칭적이어야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하자면은 북한의 그 군사적 팽창에 맞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다시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휩싸일 것 같은 상황이고요.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공포 이것도 사실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4231번 쓰시는 분은 지금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부실 운영이 문제인데 만약 전시가 발생한다면 그래서 원전이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폭격의 대상이 된다면 이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염려하시는 시각도 있어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저희가 어쨌든 힘이 있을 때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또 영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이 열강들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또 우리가 또 약소 국가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네. 저는 좀 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좀 주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는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서 부국 강병 좀 다소 좀 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을 또 우리 국가가 좀 더 강해지는 나라로 네. 만들 이제 지금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미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주 국방으로 가야 된다. 또 이 말씀으로도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남한 당국자라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과 대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진 당사국인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칭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핵무장 관련한 말씀 저간의 배경 상세히 들었고요. 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요. 황교안 대표 체제가 글쎄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서요. 취임 이전의 지지율로 돌아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조경태 최고위원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다소 아쉬운 대목이 이러한 엄중한 이런 국가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소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서도 좀 잘 새겨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부분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내 리더십을 조금 제대로 좀 더 발휘하시려면은 좀 더 공정한 인사, 또 누가 봐도 좀 더 개혁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친박 인사들이 너무 중용되고 있다 이런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필요한 그런 오해라든지 물론 본인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혁적인 인사, 그리고 좀 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또한 나아가서 수권 정당,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좀 더 국민들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 인터뷰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쇼 뉴스 진품 가품.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품 뉴스들을 쏙쏙 골라내 주시는 전문 팩트 특공대원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그 이른바 카톡방에서 돌고 있는 가짜 뉴스부터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뉴스 들고 오셨어요? 네, 요즘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뉴스인데요. 네. 조금 전 미국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외교부 홍보 영상이 12개국 언어로 제작됐습니다. 네. 한일 외교 당국이 펼친 인터넷 독도 동영상 홍보전에서 네. 우리 측이 일본에 완승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동영상을 많이 시청해라. 예. 이렇게 독려하는 뉴스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네. 글쎄 뭐 독도가 우리 땅인 건 너무나 확실한 일이고. 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제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먼저 시점과 만든 주체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작된 건 아니고요. 네. 이 영상은 2013년 말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가 만든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무슨 홍보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네. 네, 홍보전이 뭐 이런 대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이 이런 독도가 본인들 땅이라는 어떤 주장을 하는 영상을 먼저 만들었고 네. 이에 대항하는 영상을 우리 외교부가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영상이 존재하고요.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한국어뿐 아니라 네. 12개국 언어로 된 동영상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홍보 영상이 제작됐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네요. 네, 미국에서 홍보 영상이 제작된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만들어졌던 것도 네.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가짜 뉴스의 힘을 좀 빌리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어로 된 영상만 1,200만 뷰를 돌파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네. 이제 이게 한 4분 길이에요. 이걸만 봐도 이 독도가 뭐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네. 정말 한국 땅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가짜 뉴스의 힘을 좀 빌리긴 했지만 이 영상을 한 번씩 꼭 보시기를 저도 권해드립니다. 아, 예. 네. 미국에는 외교부가 없어요. 네. 예, 국무부가 있죠. 네. 예, 외교부 역할을 네.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왕이면 좀 진실에 입각해서 이 영상이 돈다면은 훨씬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만든 네, 그리고 2013년에 만든 네. 그리고 일본이 만든 영상보다 우리 외교부가 만든 영상 시청 그 뷰가 네. 조금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팩트 체크해 볼 뉴스가 뭐죠? 네, 지난 24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북한 군인 복장을 하고 나타난 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을 놀래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찰 출동까지 하는 일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들이 낸 성명이 최근에 가짜뉴스 카톡방을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해프닝 아니었어요, 이거? 네, 해프닝이었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예. 이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 가까이 국방 해체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뭐 이런 제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안보 의식이 완전히 소멸됐다. 뭐 이런 주장을 이 성명서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날 이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겠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네, 네, 이 유튜브 영상도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아, 그럼 네. 이제 그 당시 일종의 해프닝이었는데 네. 어찌 보면은 이 가짜 뉴스를 소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네. 돌기로는 이게 뭐 진짜 북한 군인이 그렇게 오해하고 보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네. 땅 해안에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우리의 그 안보가 구멍이 난 이 네. 상황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영상이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알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대강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오인을 하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자유일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마치 북한군이 침투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끔 또 기사를 냈습니다. 아, 또 네. 언론사의 제목을 보면요. 언론 보도의 형태로 네. 해가지고 제목이 단독 위장 전대협 부산 해수욕장 노크 침투. 그리고 소제목을 보면 네. 군경 무장 병력이 인공기단 요트로 상륙해 온 것도 몰라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네. 북한군으로 위장한 전대협이 부산 광안 해수욕장 앞바다를 인공기를 달고 휘젓고 다니다가 상륙 침투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날 군과 경찰은 전대협이 침투한 사실조차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다. 노크 귀순이 아니라 작정하고 무장 병력이 노크 침투해도 수백만 명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이 무방비로 뚫린 셈이다. 무장 병력이에요? 네. 이분들이 무장을 하고 들어왔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이렇게 대강 보면요, 아 진짜 무슨 큰일이 났구나 싶을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도 이제 경찰이 모르고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예. 사실 이날 경찰이 시민들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을 했거든요. 네, 네. 통상적으로 신고받고 한 3분 이내에 출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경찰은 그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사들을 보면요. 네, 네. 그리고 이 기사도 SNS상에서 무차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뭐 가짜 뉴스는요 100% 날조된 것이 아니라 한 1%의 이제 진실, 네, 네. 사실을 담음으로써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해안가에서 벌인 거는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한 행동인지 이것까지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조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전대협이라고 하잖아요. 전대협.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80년대 네.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앞장섰던 그 전대협입니까? 전혀 다릅니다. 네. 우파 성향의 대학생 단체고요. 2017년에 조직됐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름만 갖다 네, 전대협을 이름만 갖다 같습니다. 쓴. 네. 예. 자, 뉴스 진품가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제주도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또 말일이 쏟아졌습니다. 네. 28일 진성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결단을 한 것처럼 휴가를 취소했다고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뒤늦게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다녀왔다.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다녀왔는데 네. 이 사실이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 알려졌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방송을 했습니다. 진성호 이분은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고 조선일보 네, 기자부. 그렇습니다. 기자 출신이시죠. 네.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하셨고, 예.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본인의 SNS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네. 역시 그러면 그렇다.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못 믿는 것이다. 뭐 이런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했다라고 말해놓고 네. 실은 휴가를 다녀왔다. 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실상은 뭡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주말 동안에 1박 2일 동안에 다녀오신 거죠. 다녀온 건데 네. 사실 이제 주말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네. 주말에 가는 것까지 이제 이게 비공개 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몰랐던 것 같은데 네. 이 주말 일정이니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하계 휴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날이 아니라 네. 다른 날 이제 하계 휴가 계획을 네. 세운 거 아니에요? 네. 그 휴가 계획을 취소한 거라면은 네. 휴가 계획 취소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언론들까지 여기다 또 춤을 추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네. 문화일보가 네. 알고 보니 문 대통령 지난 주말 제주도 방문 이렇게 그러니까 기사를 썼습니다. 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네. 휴가를 갔다 왔다. 네. 뭐 이런 인식이 들게끔 기사를 그쵸. 썼다는 거죠. 기사 내용을 좀 보면요. 네. 청와대는 산적한 외교 현안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 주 닷새간 하계 휴가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휴가를 다녀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제주도 방문 일정은 쏙 빼고 네. 휴가 취소 사실만 알리면서 그 설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적이 나온다, 평가가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네. 뭐 지적이 나온다, 평가가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는 건지. 아니 근데 조선일보는 또 네. 이제
청와대가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박 2일이었다. 2박 3일이 아니라 이렇게 네.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휴가 취소, 문 대통령 지난 주말 2박 3일 제주도 방문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가요. 네. 기사를 계속 고치고 삭제하고 막 이랬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주도 1박 2일 문 대통령 머문 곳은 멘토 송기인 신부의 집이라고 그 보도를 다시 냈었는데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리고 내용도 조금 수정이 됐고요. 예. 그런데 이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 기사는 사라졌고요. 예. 휴가 취소 문 대통령 지난 주말 1박 2일 제주도 방문 이 기사가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고치면서도 사실 아무런 설명이 없고 스리슬쩍 고쳤는데 네. 이제 사실 본인들이 고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사에는 문 대통령이 제주도 머문 것은 1박 2일이라고 정정했다가 청와대가 정정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박 3일이라고 보도한 거는 그 신문이고 조선일보고. 네, 그렇죠. 1박 2일로 확인해 준 건 청와대고. 네, 그런데 그렇죠. 청와대가 2박 3일이라고 그랬다가 1박 2일로 정정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면은 이거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본래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예. 알려졌다, 네. 전해졌다. 이게 네. 한 꼭지 기사에 무려 4번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이면 사실이지 뭐 알려졌다 뭐. 그 예. 다음에는 저희가 그 알려졌다라는 보도를 얼마나 언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네. 분석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